이 구장이 제가 강의하는 이 약사 유형준의 제멋대로 생리학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흥미진진하고요. 가장 혁신적이고요. 어떤 분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기서 강의를 접으실 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우 혁신적입니다. 현대의학의 그 자율신경계를 통째로 뒤집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30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왜? 제가 증명하지 못하는 걸 괜히 이론을 했다가 제가 아는 체질의학이 다 무시되고 제가 하는 모든 성과가 다 없어질 텐데, 그래서 무서워서 못 냈어요. 저를 아는 아주 가까운 약사 몇 명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먹었고 그 정도 이제 내공도 쌓였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또 저와 동참하시는 약사님들도 있으니까 이제 믿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장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재방송이 되니까 2번, 3번, 5번, 10번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현대의학의 한계에서 탈출하는 길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의학을 이해하는, 자율신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신경계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어깨, 무릎, 발, 그거네요. 온몸을 연결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신경계 전체 체계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말초신경계가 있죠.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구성되어 있고 모든 신경의 활동을 조절, 통제하고요. 각 감각 정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건 구심성 신경을 받아서 분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죠. 명령이 어떻게 돼요? 원심성 신경으로 말초신경으로 가는 거죠. 뇌척수와 신체각부를 연결해서 중추신경 명령을 전달받아서 말단으로 전달하고요. 체신경과 자율신경계로 구분하고요. 몸 전체가 그음방처럼 퍼져져, 당연하겠죠. 자, 말초신경계 두 갈래길 있죠. 체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체신경은 어떻게 돼요? 피부, 골격근에 연결되고 의식적 조절이 가능하고요. 감각, 또 운동신경,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자율신경계는 내장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무의식적인 작용들 되어 있고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자율신경계 두 축이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고요. 자극이 오면 활성화되는 건 맞습니다. 신체의 각성 상태를 신체를 각성 상태로 전환하고요. 심박수 혈압을 증가되면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이것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억제하고, 이것도 노르에프네프린이 분비될 때만 가능합니다. 에너지 소비, 뭐 싸우거나 도망가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현대학은 부처기하죠. 저는 조금 다른 개념을 좀 하겠다.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받아들이고 갑시다. 부교감 신경은 어떻게 돼? 안정과 회복이죠. 안정 회복 상황에서 활성화되고요. 신체를 이완 상태로 전환하고요. 심박수, 혈압을 감소시키고 동공 축소, 기관지 수축, 소화 기능 촉진, 뭐 에너지 저장, 뭐 쉬고 회복하는 건데, 저는 이것들을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과정이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은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두 축으로, 하지만 과연 이것이 기량작용일까 하는 제 36번에서의 질문이 들어오죠. 한번 볼까요? 자, 30번. 사실에서 우리 몸이 말하고 하자 하는 것을 알아내기입니다. 여러분들 뇌신경, 뇌선원 신경 12개 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새로운 진실을 보죠. 여러분들이 책을 미리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12개 뇌신경이 있는데 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각이 제일 좋고 시각, 청각, 후각, 뭐 미각, 촉각 이렇게 이 순서대로 되게 따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발견은 어떻게 돼요? 그것들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후각신경, 감각은 냄새 감각과 완화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냄새는 후각이죠. 시각신경 2번 감각인데 시야 감각과 연관된 신경, 이건 시각이죠, 그렇죠? 동안신경, 그 다음에 눈꺼풀을 올리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는 것에 관계된 거잖아요. 이것도 시각이죠. 도르래신경,
이것도 그 뭐냐면 보는 것에 한계돼. 이것도 시각이죠. 자, 3차 신경. 자, 눈물 표면에서 이것도 시각이죠. 근데 어떻게 돼? 민니 이렇게 구견니 이런 것들을 해서 전달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각이 아니라 어떻게 돼? 그 씹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은 먹는 것에도 관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돼? 안면신경, 전정 달팽이 신경, 설인신경, 뭐 미주신경, 그 다음에 부신경들이 있고 설화신경이 있네요. 자, 이렇게 뭐냐면 근데 먹고 말하기는 구분할 수가 없어. 먹고 말을 합쳤어요. 그래서 구분해 놨더니 어떻게 돼요? 뭐 1번은 냄새 맡고 시야 맡고 평형경이 쭉 이렇게 있어요. 12개 내신경은 주로 안면부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맛보는 기능들을 합니다. 맛보는 건 기능인 거죠. 먹는 거는 행동이죠. 말하는 것도 이런 거 상관없죠. 이렇게 기능들을 하는데 자, 점수를 정했습니다. 뭐냐면 이 관점을 머리로 생각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 몸의 관점에서는 각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의 물리적인 그 수로 평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한 신경에 하나 있으면 1점인데 두 개가 있으면 0.5점, 0.5점을 줬어요. 배당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는 꼭 동일하지 않으면 0.4점, 0.6점도 있으면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각각 똑같은 점수 0.5점, 0.5점 두 개 합치면 1점이잖아요. 점에 하나의 신경 세포가 또 세 가지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 0.33점. 그래서 곱하기 3하면 거의 9.9니까 1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자 볼까요? 자 1위는 시각신경이에요. 보는 게 4.33이에요. 제일 압도적으로 1위죠. 그 다음에 먹고 말하기가 생각보다 높으네요. 3.85점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후각에 냄새 맡는 게 1.0이에요. 근데 청각, 미각,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 0.5수지 같은 점수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각이 제일 중요하고 생명의 관계. 먹고 말하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하고 냄새 맡는 게 그 다음이고 소리 듣는 것보다 냄새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냄새를 못 맡는 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청각, 미각, 평형감각은 같은 점수라 그거죠. 전통적에서 오감이 중요하다는데 시각, 청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이건데 촉각은 이제 뇌신경하고 저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네 개인데 거기에 어떻게 돼? 먹고 말하기가 더 끼어 들어오고 평형감각이 더 끼어 들어서 순서가 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게 맞다고 꼭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뇌신경의 분포들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하는 거죠. 자, 새로운 해석이 말해주는 건 어떻게 돼요? 시각이 최고다 그거죠. 시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하는 점은 전통의학과 일치하죠. 먹고 말하기의 재발견이죠. 예상보다 훨씬 중요하고 청각 후각보다 높은 2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후각이 어떻게 돼? 청각미각보다 더 중요한 감각으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평형감각이 의외로 청각미각과 동등한 점수이고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 방법이 바뀌면 상식도 뒤집혀져.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유도 잘하는 것과 권투 잘하는 것에 룰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싸움에서 이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룰을 정하는 것들. 분석 방법이라는 게 그 룰을 정하는 거야. 분석 방법이 바뀌면 그러한 상식도 뒤집혀져.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결과가 나오죠.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생리학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해요.